우리나라 곳곳에서 불려지는 지명만 약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이 지명들을 분석한 결과 한자어 지명이 4만 5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순우리말로 불리는 고유어 지명이 1만 1천여 개, 이 두 가지가 섞인 혼합어 지명은 1만 7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명은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9글자의 옥랑각시 배자는 바위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주암산 능선에 있는 바위로 산이 배를 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옛날 옥랑각시가 이곳에서 배를 짜다 총각에게 쫓겨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고유어 지명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뜻의 세토로 전국 273곳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옛날 마을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인 순우리말 장승을 이용한 지명도 서울의 장승배기와 경기도 화성의 장승제 등 전국 29곳에 이루고 있고, 마을 모래밭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에 붙여진 전남 해남의 불등과 고운 모래가 많이 흐르는 내라 하여 전국 곳곳에서 지명으로 사용되는 모래내도 순우리말 지명입니다. 한자어 지명에서도 새로 생긴 마을을 의미하는 신촌이 가장 많았고, 혼합어 지명에서는 따뜻한 곳을 의미하는 한자어 양지에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말이 붙여진 양지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명의 종류를 나타내는 속성도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리했더니 마을을 나타내는 여러 지명들 중에서 뒤에 우리말 골이 들어간 지명이 가장 많고,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 지명으로는 남산이 10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고유어 지명보다 한자어 지명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우리의 고유 지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름이 이상한 국내 마을과 웃음을 자아내는 마을들의 유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귀를 의심케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에 있는 광광마을은 신라 35대 경덕왕 이후에 생긴 지명으로 꽤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판관이 살았다 하여 판관마을이라고 불리다가 판갱이로 변형되고 다시 판광으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봄나들이 명당으로 특히 백로 무리덕에 생태적 경관적으로 자원가치가 높은 방광 저수지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듯한 풍경을 연출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라는 지명에 얽힌 스토리가 재밌는데, 조선 성종 때 일선이란 성녀가 탑골산의 절에 묵다가 떠나며 바랑을 앞산에 묵고 갔다 하여 바리방, 발방으로 불리다가 발리가 되었다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휴양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발리 또한 휴식을 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 울산시 민간 정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발리 정원에서 다양한 수목과 조각품이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뜻하는 대가리 마을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풍상면에 위치한 대가리는 머리를 속되게 부르는 말로 웃음을 자아내지만 뜻은 장엄합니다. 클 때 아름다울까로 풀어놓자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옥출산에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향과 목교는 멋진 일출과 일몰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해 순창의 명소로 오랜 시간 군민과 여행객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대가리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지명을 가진 지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방구마을입니다. 방구리는 물을 깃거나 술을 담는 데 쓰는 질그릇으로 공이보다는 좀 작은 그릇을 뜻하는데 엉뚱하게도 생리현상을 나타내는 방구마을로 불려지고 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지명과는 묘한 대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민망한 동네가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야동마을인데 한자를 살펴보면 대장간 야에 보울동을 썼으니 대장간촌이라는 의미인데, 동네 입구에는 야동 휴게소가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 이름은 야동 1교, 야동 2교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이름마저 야동 초등학교입니다. 찾아보니 밤에 몰래 보는 그 야동이 생기기 훨씬 전인 1944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교과에도 우리들은 즐거운 야동 어린이라고 힘찬 소절이 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모교 이름을 밝힐 때마다 얼굴이 불그스름해질 것 같습니다. 타짜들의 고향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고돌이 마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에 위치해 있는데 고돌이는 고마니터, 고돈물, 고도라고 불리다가 1914년 행정부의 폐합에 따라 고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타짜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억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출입을 삼가야 할 것 같은 마을도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마을인데 이름이 사탄마을입니다. 마을명을 새겨놓은 비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어인 사탄의 의미와 다르게 마을 이름에 쓰이는 사탄은 모래사, 여울탄을 써서 모래톱과의 여울, 바닥에 모래가 깔린 여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호지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도 생각나고 이제는 아련한 어머니의 포근한 폼도 떠오르는 용인시 유방동이라는 마을입니다. 유방동은 일제강점기에 유곡과 방축동을 합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이름을 듣자마자 우울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파산리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파산리는 붓들 또는 파산, 파토동이라고 불리다가 후에 파산리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방리에 위치한 대방마을도 있습니다. 마을 형국이 꼭 한박꽃 같아 큰 마을이라는 의미의 한박금이로 불리다가 이후 대방나라고 대방리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렇듯 웃음과 해악을 나타내는 진기 명기의 마을들이 전국 산하에 굳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름학회는 지명이 곧 무형문화재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엔 역사, 지세, 풍토, 지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라벌 경주, 달구벌 대구, 비사벌 창녕 등에서의 벌은 원래 삼국시대 신라의 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추홀 인천, 매홀 수원, 마홀 양주 등의 홀은 고구려 영토였고 소불이 부여, 오랑불이 고창, 고랑불이 청양 등의 우리는 백제 땅 이름이었습니다. 양원, 태계원, 사리원, 인덕원 등의 원은 숙소, 주막, 음식점이 있던 곳이며 말죽거리, 마장동, 구파발도 조선시대 교통과 관계가 깊은 지명입니다. 불교가 융성했던 삼국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많았는데 성북구 도선동은 신라말 도선대사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주암 미 공군에 사격장이 있던 매양리는 원래 미륵불을 기다리며 향을 묻어뒀다는 뜻에서 매양이라고 불렸습니다. 반재원 훈민정음연구소장은 9년 전 외국의 지명인 한국과 같이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게 드물다고 언급했고 1990년대부터 옛 지명이나 지명의 유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나의 문화 유적 답사기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는 인식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기력해 봅니다. 이렇듯 마을, 역사, 문화가 담긴 고유한 우리의 지명들이 어감이 좋지 않거나 이미지가 흉측하다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으로 우리의 얼을 지켜야 한다고 코스모스 메아리가 계절의 여왕 5월에게 힘차게 메아리쳐 봅니다.